그래서 지금 이 발제문에서 보시면 기존에 있는 법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 제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 거고요. 하나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되 그거를 그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호르몬도 많고 성장 호르몬과 관련, 이번에 이 문제 인공 호르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허용하되 규제할 것이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EU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발제문에다가 장황하게 EU가 왜 이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언제부터 금지하게 됐고, 그 이후에 실제로 미국하고 EU 사이에 2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과정을 제가 쭉 써놨는데, 이걸 보시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야, EU가 정말로 미국하고 정말 잘 싸웠구나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요, 이 과정에서 EU가 WTO에게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U가요 WTO로부터 핵심적으로 얻어낸 게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계속 WTO 처음 제소는 미국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EU가 해요. EU가 이 제소를, 미국을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20년 동안을 싸워오면서 EU가 WTO로부터 얻어낸 게 있다는 거죠. 그 얻어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제 이걸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 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냐면, 호르몬 사용을 금지를 했는데 금지 조치를 내리려면, 금지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금지 조치를 내리기 위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SPS 협정이에요. 근데 그 SP 협정에서 나오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WTO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EU는 할 수 있는 거죠. 뭐라면 잠정적으로 유예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왜?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유예를 하면서 가요. 물론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무역 보복을 해요. 그 보복 관세 조치를 내리면서 계속 무역 보복을 하는데, 오히려 2000년대에 그래서 우리는 WTO 판결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유예만 해놓고 계속 그 과학적 근거를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한 WTO 판결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부당하게도 무역보복 조치를 내리고 있으니 이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WTO에 반대로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는데요. 그래서 2009년도에 결국은요, 미국이요 양해각서에 사인을 해요. 그 EU랑 싸우면서. 그래서 뭐라냐면 성장 호르몬 포기를 해요. 미국이요. 포기를 하고 대신에 뭐라냐면 성장 호르몬을 쓰지 않는 고기 수입량을 EU가 늘려주기로 합의를 해요. 대신에. 그래서 2009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 이후에 그러면 지금 EU가 열심히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이후로 뭐라고 했냐면, 그 양해각서에 따라서 얼마만큼 또 생산량, 그러니까 수입량을 늘릴 것인지, 어떤 것을 이 수입량을 늘리는 해당 고기로 할 것인지, 해당 유제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잠정적인 유예 조치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WTO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소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뭐 WTO 제소가 되면 안 된다, 제소되면 우리가 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소가 되면 반드시 지는 건 아니다. 항상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도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정말 오랫동안 이걸 써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EU식의 금지 조치, 원칙적 금지로 법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정책적인 저항, 정책적인 국민 저항에 부딪힐 이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규제하는 방식,
써야 되는데, 그럼 이 규제하는 방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법을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법이 뭐냐면 그러면 GMO와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약사법, 아니면 수의사법, 이 세 가지 법에 있는 법종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이 성장 호르몬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의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GMO법 알려진 대로 이게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의약품이라는 거는 근데 법 조문에서 꼭 찍어놨어요. 인체에 사용되는 이런 거.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성장 호르몬은 인체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동물에 사용되는 거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적용을 의외껏 이제 이게 호르몬제다라고 생각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약사법에서 뭉뚱그려서 같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그냥 인체와 관련된 의약품처럼 지금까지는 그 지역법에서 규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건의료, 그러니까 이 의약품일 경우에는 보건의료용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안전성 심사를 해야 되고, 농업용 같은 농업용으로 이제 심사 방식이 조금 다른데, 보건의료용을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질병관리본부하고 식약청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식약청에서 호르몬제와 관련된 그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한 호르몬제와 관련돼서는 계획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그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GMO법 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은 인체용 의약품이 아니니까 당연히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안전성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약사법과 관련됐는데, 이제 그 약사법에서 보시면요, 약사법에 이제 그 하위 기준에 보면 나요. 그 약사법에서도 동물용 의약품은 따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알아서 하도록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림수산부 장관 관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농림수산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기준을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규칙 산하에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한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농림수산부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사에 관한 게 딱 많은데, 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O는 굉장히 그 농산물 위주로 이렇게 돼 있고 식용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래서 호르몬제가 빠졌는데, 원래요 식용보다 의약용이 훨씬 규제가 심각하거든요. 엄격해요.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표현하고 엄격해요. 그래서 이제 독성 검사나 무슨 검사를 할 때도 식용 검사보다는 의약용 검사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사법에 이게 굳이 농업용 GM으로 심사를 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용으로 해서 그다음에 약사법에 따라서 약사법 하에서 그 취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지금 현재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취급 기준을 보면 이게 뭐냐면 처음 심사를 해서 처음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이다. 근데 이게 이미 우리가 성장 호르몬 이미 쓰고 있잖아. 쓰고 있으니까 심사를 다시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 약사법 뒤에 가면은요 그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재심사를 받는데 그 재심사를 이제 뭐 새롭게 이게 안전하다는 과학 기술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승인받은 한정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못 받은 사람들, 개발업자들이 재심사를 자꾸 요청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승인받은 사람들은 굳이 재심사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인받았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뭐하러 이걸 내가 들쑤시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재심사를 받는 품목을 정해가지고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동물성 의약품과 관련돼서는 재심사 품목이 이미 2024년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뭘 재심사하려다는 게, 그
그때 매년, 그러니까 올해는 뭐랄까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품목들이 전부 다 아예 정보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물론 거기에도 당연히 성장 호르몬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성장 호르몬을 지금이라도 빨리 포함시켜서 재심사를 한번 받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그 수의사법과 관련돼서 이번에 처방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방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처방전과 관련해서 그 EU가 굉장히 동물용 의약품에 관해서 관리제도가, 수의사와 관리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모범사례로 항상 일컬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수의사가 다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처방을 한 걸 가지고 사야 되고, 그 산 양에 따라서 재고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농장의 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약국에는 재고가 얼마 있는지,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 이게 다 수치로 관리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처방전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나면 분명히 이게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능해지는 범위 안에다가 소성장 호르몬도 집어넣어서 오남용만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취급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LG 형생명과학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봤는데요, 2주에 한 번만 주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농민들이 이걸 2주에 한 번만 주사해요. 혹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열흘에 한 번 주사를 해버리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친환경 기준을 만들 때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environmentally friendly라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도 남용을 하기 때문에, 오남용을 하기 때문에요, 오남용을 하지 않고 사용 방법만 지켜도 친환경이다라고 미국 기준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는 데도 수의사 제도, 그러니까 수의사 처방전 제도에 이 산정 호르몬을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법 제도와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박성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제도들은 정말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하기 이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비자 손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손에 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